1945년 2월 19일 오전 9시 이오지마 섭씨 5도의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서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중장은 촛불 아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태준에게 네가 야구하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겠지. 하지만 네가 던지던 공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구나. 아버지는 여기서 의리를 다할 것이다. 바깥에서는 미군의 전함들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2만 발의 포탄이 이 작은 섬을 쉴 새 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쿠리바야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섬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미군은 7만 명, 일본군은 2만 명, 보급은 끊겼고 지원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더 오래 이 섬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본토가 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고 또 부하 2만 명에게 의미 있는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징역 속도, 자신들의 탄약, 물, 식량, 36일, 그것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36일 후 그의 예언대로 섬의 수비대는 전멸했습니다. 하지만 이 36일 동안 쿠리바야시 타다미치가 한 일은 단순히 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한 장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쿠리바야시 타다미치라는 남자, 1891년 7월 7일 강원도에서 태어난 쿠리바야시 타다미치는 무사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형적인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를 썼고 그림을 그렸으며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1922년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었고 미국의 산업력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싸워서는 안 된다. 이길 수 없다. 하지만 1941년 12월 그의 예언과는 반대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쿠리바야시는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사도였습니다. 개인의 신념보다 나라에 대한 의리가 우선시되었습니다. 1944년 6월 그는 이오지마 수비대 사령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오지마는 지킬 수 없다. 미군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수비대는 전멸할 것이다.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이 절망적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왜였을까요?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의리가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리,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더는 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편지를 쓰기로. 이오지마로의 부임. 1944년 6월 8일 쿠리바야시는 도쿄를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아내 지혜, 장남 태준, 장녀 대운, 차녀 다희의 쿠리바야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기다려줘.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당신 부디 무리하지 마세요. 쿠리바야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함께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오지마에 도착한 쿠리바야시는 경악했습니다. 방어 설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해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미군이 상륙하는 순간 전멸할 것입니다. 쿠리바야시는 명령했습니다. 해안선을 포기한다. 전원 지하로 숨어라. 이것은 혁명적인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교리는 수중결사 항전이었습니다. 적이 상륙하는 순간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화력 앞에서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새로운 전술을 고안했습니다. 지하에 숨어 터널로 연결하고 지구전을 펼친다. 병사들은 16km나 되는 터널을 팠습니다. 지하 5층까지 팠습니다. 병원도 탄약고도 모두 지하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병사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이오지마는 화산섬입니다. 지하 온도는 섭씨 60도까지 치솟습니다. 유황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많은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직접 삽을 들고 병사들과 함께 땅을 팠습니다. 나도 파겠다, 나도 함께 땀을 흘리겠다. 병사들은 이 장군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쿠리바야시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밤 그는 홀로 동굴에 틀어박혀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라는 의리, 쿠리바야시의 편지는 단순한 전황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1944년 7월 12일의 편지. 태준에게, 너는 지금 중학생이겠구나. 야구부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좋은 선택이다. 야구는 팀워크를 가르쳐준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 동료와 협력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라. 그리고 캐치볼을 할 때 상대방을 생각하며 공을 던지도록 해라. 그것이 배려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1944년 8월 3일의 편지. 지혜에게, 당신은 지금 힘들겠지. 새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으니 당신의 고생을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는구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여자요. 당신이라면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 거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홀로 설 수 있을 거요. 그것이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요. 1984년 9월 15일의 편지. 대훈에게, 너는 지금 여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다. 공부는 재미있니? 네가 어렸을 적 함께 그림을 그렸던 것을 기억하니? 너는 꽃 그림을 좋아했지. 벚꽃을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 나는 지금 벚꽃을 생각하고 있다. 벚꽃은 진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진다. 그것이 일본의 아름다움이다. 너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해라. 1944년 10월 20일의 편지. 다희에게, 너는 막내구나.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너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너의 미소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 지금 나는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너의 미소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 이 편지들은 군사 우편으로 도쿄에 보내졌습니다. 가족은 매주 아버지로부터의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올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편지의 행간에서 아버지의 각오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그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희망을 적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 기다려줘.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의 가족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것. 미군의 침공. 1945년 2월 16일 미군의 함대가 이오지마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450척의 군함, 7만 명의 해병대원. 쿠리바야시는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장관이군. 우리 같은 놈들을 위해 이 정도 전력을 동원하다니. 우리는 미국에게 존경받고 있는 것이다. 참모는 놀라 물었습니다. 각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아니, 진심이다. 우리는 미국의 진심을 끌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심으로 응해야 한다. 2월 19일 오전 9시 미군의 상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1시간 만에 3만 명의 해병대원이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일본군에 저항이 없었습니다. 해병대원들은 내륙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쿠리바야시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쿠리바야시는 명령했습니다. 사격 개시 지하에서 일제히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포탄은 지하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날 미군은 2,4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입은 가장 큰 첫날 피해였습니다. 쿠리바야시의 전술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6일간의 지옥.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환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저 시간을 벌 뿐이라는 것을. 매일 미군은 진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본군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수비대는 줄어들었습니다. 물이 바닥났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탄약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의료품도 없었습니다. 많은 병사가 상처 부위의 감염으로 죽어갔습니다. 지하 동굴은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쿠리바야시는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2월 25일의 편지. 태준에게. 전황은 좋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다. 내게 가르쳐주고 싶구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3월 5일의 편지. 지혜에게. 당신에게 편지를 몇 통이나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에게 말하고 싶소. 당신과 결혼해서 나는 행복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텅 비어 있었을 거요.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은 사랑만이 아니요, 인생의 의미요. 고맙소. 3월 12일의 편지. 대우나 다희야, 너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를 기억할까? 만약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그저 행복하게 살아주렴. 그것이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것이 그의 의리였기 때문입니다. 전해지지 않더라도 쓴다. 가족을 만날 수 없더라도 사랑을 전한다. 그것이 그의 무사도였습니다. 마지막 전투. 3월 17일 이오지마의 일본군 거점은 섬 북단에만 남았습니다. 잔존 병력은 300명 이하, 탄약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오줌을 마셨습니다. 식량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신발을 뜯어 먹었습니다. 많은 병사가 더는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아직 싸우고 있었습니다. 3월 23일 오전 2시 쿠리바야시는 최후의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잔존 병력 200명으로 미군의 진지를 습격했습니다. 이것은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쿠리바야시는 그것을 명예로운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쓰러진다. 하지만 우리는 36일 동안 싸웠다. 당초 예상대로다. 우리는 의리를 다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일본 본토로 보내는 전보였습니다. 수비대의 임무는 종료되었다. 전원 용감하게 싸워 마지막까지 싸웠다. 이제부터 최후의 공격을 실시한다. 각하의 행운을 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인 편지도 썼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지혜, 태준, 대운, 다희에게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것만은 기억해 주렴. 내 인생에서 너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고맙다. 안녕. 이 편지는 그의 주머니에 넣어졌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중장은 전사했습니다. 향년 53세.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36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쿠리바야시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일본군 수비대 2만 명 중 살아남은 사람은 200명 뿐이었습니다. 미군은 2만 8천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이 입은 가장 큰 피해율이었습니다. 쿠리바야시는 의리를 다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한 장군의 36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싸우고 가족에게 편지를 썼던 남자를, 이 이야기는 수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쿠리바야시의 편지, 미군의 기록, 생존자의 증언, 이오지마에서 발견된 일기, 그것들을 모두 검토하여 이 36일을 재구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에 대한 의리, 가족에 대한 의리, 그리고 그 두 가지 의리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쿠리바야시는 나라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사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 하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애상의 완벽한 예입니다. 쿠리바야시의 편지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아름다움입니다. 벚꽃이 지듯이 그는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남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문화적으로 존경심을 담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면, 만약 당신이 이 36일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슈퍼땡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억은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당신의 의사 표명입니다. 그것은 쿠리바야시 타다미치의 의리는 잊혀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이 이 기억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발견,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쿠리바야시 가족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품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지만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남편으로부터 온 편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총 41통, 1944년 6월부터 1945년 3월까지. 지혜는 매일 밤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마지막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대운과 다희는 아버지의 편지를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쿠리바야시가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마지막 편지, 그것은 이오지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미국의 영화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오지마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이 영화를 위해 쿠리바야시 가족은 아버지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쿠리바야시 타다미치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개봉되었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인도 울었습니다. 예전에 적이 이렇게나 인간적이었다니. 한 미국의 퇴역 군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오지마에서 싸웠다. 나는 일본군을 적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깨달았다. 그들도 가족을 사랑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이것이 쿠리바야시의 편지가 남긴 유산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인간성의 이해에 의리와 사랑의 갈림길. 쿠리바야시 타다미치의 이야기는 일본 문화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의리, 이것은 의무, 책임, 충성을 의미합니다. 쿠리바야시는 나라에 대한 의리를 다했습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 이오지마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의리가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리. 그리고 그는 그 두 가지를 양립시켰습니다. 늘 싸우면서 사랑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잡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의 한국인은 쿠리바야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쿠리바야시 타다미치의 편지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쟁의 기록이 아닌 인간성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리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애상의 완벽한 예입니다. 아름다운 것, 사랑하는 것은 언젠가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습니다. 쿠리바야시의 편지는 8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울립니다. 그것이 애상의 힘입니다. 댓글란에 알려주세요. 당신은 의리와 가족의 어느 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가족 중에 쿠리바야시처럼 두 가지 의리 사이에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쿠리바야시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편지를 계속 쓸까요? 아니면 가족을 잊으려고 노력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